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 미리 풀어 오신 그 프린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제곱근이라는 건 얘들아,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자, x의 제곱이 a가 나오는 그때 a가 나오는 그때 누구? x의 값을 우리가 제곱 뭐라고? 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곱근은 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그래서 만약에 양수였다. 그러면 자, 제곱을 해서 2, 제곱을 해서 3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했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었어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0이 나오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죠. 0 하나. 그죠? 그래서 한 개의 0이에요. 이거는 존재한다. 그죠? 한 개가 존재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주목. 자,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a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 보세요. 누구를 제곱해서 음수라는 아이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절대 없죠.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0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0의 제곱근은 한 개다. 0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아니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어때요? 맞나요? 시급을 제곱하면 100이 나오는 수 맞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100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항상 두 개씩 존재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제곱근 0.01은 0.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개념을 익히게 해드릴게요. 자, 우선 A의 제곱근이다. 그리고 제곱근 A다. 아이고. 제곱근 A.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같은 말처럼 느껴집니까? 그죠? 얼핏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엄연히 틀립니다. 자, 첫 번째.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 근원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누구를 제곱해야지 A가 나오니? 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두 개, A가 만약에 0이라면 한 개,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존재하지 않아. 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제곱근의 이란 말은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 시간에 x의 제곱은 a다. 자, x의 제곱은 a다. 자, 요거를 다시 쓰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자, 이렇게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물론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인데 그 아이를 같이 써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써서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부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그때 읽는다고 했죠? 루트라고 했죠. 그죠? 자, 루트라고 읽고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그러면 이제 제곱근 A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냥 이 루트라는 아이를 갖다가 제곱근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아이는. 따라서 제곱근 A라는 거는 A에다가 이 제곱근을 씌워주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A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A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둘은 다르다고요. 그죠? 얘네들은요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A가 만약에 양수면 항상 두 개가 존재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그런데 자, 제곱근 A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A에다가 지붕을 씌워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만 해당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1번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자, 1번에 지금 여기다 잠깐 쓸게요. 자, 1번에 5번만 잠깐 선생님 빼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번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제곱근 0.01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곱근 0.01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뭐죠? 이게 뭐죠? 제곱해서 0.0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0.01이라는 i는요. 누구의 제곱이죠? 누구를 두 번 곱하면 0.01이 나오죠? 그렇죠. 0.1을 두 번 곱하면 네, 0.01이 나오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 근원에 있는 i는 누구였다? 0.01의 근원에 제곱 근은 누구였다? 0.1이라고 쓰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0.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1번에 5번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자 지금부터 문제에서 루트 값이 나왔어. 근데 그 루트 값을 내가 조금 간략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5번에서 1번에 5번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왔듯이 여러분들 자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루트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루트 4가 되겠죠. 루트 4였습니다. 자, 그 안에는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나갈 때 어떻게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 이렇게. 왜냐면 아까 우리 0.01에서 한번 관찰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루트 4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죠?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제곱근이라는 제곱이 없어져서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이 아이를 그냥 판단하고 쓰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곱근과 제곱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오나요? 루트 4랑 마이너스 2랑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도 똑같이 답은 2로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루트 누구든 간에 a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제곱이 루트와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A가 만약에 절대값의 의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가요. 그런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A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야지만 정확하게 이 아이들을 판단해서 네,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들이 많아요. 자, 무리수가 포함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나 정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죠? 자,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 그런데 자, 얘는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과 같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아이는요, 곱은요, 루트를 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요 설명했었을 때 루트 2의 제곱 어떻게 나갔죠? 2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루트 3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뭐가 되죠? 2 루트 3으로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결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누구든지 간에 그 아이가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b의 꼴로 나타났다. 그런데 a와 b가 둘 다 양수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아이는 나갈 수 있어요. 뭐로 나가죠? 루트 a 제곱 곱하기 b였는데 누가 나갔어요? 아까 a만 바깥으로 나갔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a 루트 b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5인 선생님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그럼 먼저 이 아이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에 자, 우리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이 뭐죠? 자, 6이고 높이가 5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1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있었는데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 그죠?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대요. 뭐래요? 15가 넓이래요. 그러니까 뭐 제곱 센티미터이 나오겠죠? 자, 이 아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한 변이라는 아이는요. 얘를 제곱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x의 값, 한 변의 길이는 뭐다? 그렇죠.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자, 루트 15와 같다. 자, 제곱해서 15가 나오는 수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죠. 약속했죠.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근호라는 거는 아까 말한 제곱근, 루트. 자, 여러분들 다시 쓸게요. 자, 근호라는 아이는요, 제곱근과도 같고요. 근호, 그러니까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란 얘기예요. 그죠? 제곱근과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루트하고도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풀어 나갈게요. 얘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요.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자, 제곱근. 자, 얘네의 제곱근입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6이었어. 6의 제곱근은 뭐죠? 6의 제곱근. 다음 수의 제곱근이니까 6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가볼까?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죠? 25분의 160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가볼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9가 될 것이고, 4번도 가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49가 될 것이고, 자, 라스트로 다섯 번째 칸이 보일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0이 되겠죠. 됐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루트를 쓰지 않고 표현이 가능한 아이를 찾아라 라고 했으면 다시 말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6. 누구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안 돼. 얘는 가능할 것 같아. 분모는 그죠? 5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0이 누구의 제곱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도 안 돼. 0.9 누구를 제곱해서 0.9 나올 수 있나요? 0.09는 가능하죠. 0.09는 0.3의 제곱일 테니까. 그래서 얘도 안 돼. 자, 0.49. 오, 얘 될 것 같아. 자, 0.49는 누구의 제곱이죠? 그렇죠. 0.7의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셔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요. 우리가 절대값으로 나간다고 하면 뭐가 나오죠? 자, 그래서 0.7로 나가는 아이였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0인데 이 학시도 마찬가지 1000은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4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루트 마이너스,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반드시 대상을 간추린 후 그 다음에 계산하자. 그 다음에 뭐 풀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지금 루트, 자, 뭐라고 했냐면요.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었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 자체도 되게 복잡한데 걔의 양의 제곱근을 어떻게 구해? 실수 남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요. 대상을, 내가 지금 구해야 될 이 대상을요. 먼저 간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푸세요. 자, 어떻게 간추리느냐? 얘를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뭘 풀려고 했는지는 아직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그냥 얘를 간단히 만듭시다. 자, 간단히 만드는 방법은 아까 했죠? 뭐죠?
제곱근과 제곱이 보이면 바로 절대값 4로 바꿔주고, 그죠? 그럼 얘 나가면 뭐죠? 4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다시 의역하면 뭐죠?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어때요?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우리는요,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 돼. 우선 4의 제곱근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근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뭐만? 플러스 2만 쓰시면 되겠죠. 쉽게 풀리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36, 루트 36의 제곱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얘를 먼저 간단히 하세요. 얘를 간단히 합시다. 자, 마이너스를, 자, 괄호 전체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리고 루트 36을 두 번 곱했다 라고 했으니 얘는 뭐로 나가죠? 그렇죠. 36으로 나가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되냐? 36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다시 36에 뭐를 구하여라? 음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와 다시 네, 일맥상통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시죠? 제곱해서 36이 나오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이니까 누구만? 마이너스 6만 갖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 자,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A.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처럼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를 미리 써 넣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거부터 정리를 해 드리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요거 이제 간추리는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 아이는 제곱근과 제곱이 있었으니 우리는 뭐로 바꿀 거예요? 그렇죠. 절대값 마이너스 6이랑 자, 이게 상호 교환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얘는요, 뭐로 나간다? 6으로 나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트 4는 뭐와 같죠?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안에 있는 아이가, 그죠? 2와 같을 것이고, 얘는 잘 보세요. 루트 49분의 1이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 7분의 1과 같단 말이죠. 7분의 1의 제곱과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제곱근이랑 제곱이 같이 있으니까 나가면 뭐로 나가죠? 그렇죠. 7분의 1로 나가죠. 자, 이 아이는 뭐랑 같나요? 자, 루트 7이 두 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7로 나가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우리가 정리가 끝났으니까 사칙연산만 하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6일 테고,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를 바꿀까요, 우리? 자,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7이 되네요. 자, 약분하고 약분하면, 자, 끝났습니다. 뭐죠? 3 빼기 1은 2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로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되네요.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뭐라고 했냐? A가 음수이래요, 여러분들. 자, A가 음수라는 거에 집중하세요. 자, 기억번부터 우리가 1번까지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꿔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했다는 거. 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A가 음수일 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자, 뭐라고 했느냐? A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있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바꿔줘라. 자, 그러면 절대값은 그냥 넣으면 안 돼. 왜? 안에 있는 아이의 성분의 성질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성질이 만약에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고, 양의 성질이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근데 A가 뭐였어요? 뭐였죠? 음수였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요,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는요, 마이너스 A와 같은 아이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결국 플러스 A가 나오네요. 그런데, 기억법 맞게 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까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 가시면, 루트, 뭐라고 돼 있나? 10A의 전체 제곱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이 역시나 마찬가지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있으니 우리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자.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10a. 자, 요 i의 성분 분석 들어갑니다. a가 음수네요. 그죠? 그런데 10을 곱해봤자 어차피 음수의 성질은 변함이 없다. 마이너스죠? 따라서 나올 때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단 말이죠. 안에 있는 요 폼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달고 10a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시는데요. 자, 디귿번 여러분들, 디귿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떻게? 네, 절대값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이의 제곱이 지금 전체 가로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 제곱은요, A한테만 해당하는 제곱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제곱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를요, 안에 있는 아이를요, 전체 제곱으로 바꿔줍시다.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루트 2a 제곱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 제곱근과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 2a로 바꿔줘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갔던 것처럼 2a라는 성분 자체가 음의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올 때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디귿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이라고 했으니까 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정답은 이렇게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번은 뭐라고 했느냐? 자, 마이너스. 근데 이제 우리가 디귿번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9a의 제곱이었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 써볼까요? 자, 는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는 건들면 안 됩니다. 자, 제곱근과 제곱이 아니라 이 괄호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루트 어떻게? 그렇지. 7a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절대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7a가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나가면 마찬가지 얘가 뭐를 마이너스 성분,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나갈 때 뭐로 된다? 마이너스 7a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앞에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또 있어? 아, 그럼 뭐로 나가죠? 그렇죠. 플러스 7a로 나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돼서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괜찮죠?